알지영.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의 발음 기호 중 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수능 특강에서도 자주 풀어봤고 또 비교적 쉬운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1점이네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선택지에 제시된 단어의 발음을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발음 기호를 보면서 조합해서 발음을 만들어내시는 편이 가장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1번. 자, 많다. 또죠. 또 됐고요. 다음 2번. 말하다. 쇼. 그 다음 3번. 이르다. 짜오. 다음 4번. 작다. 小. 5번. 좋다. 好. 자, 이렇게 나타난 발음들 중에서 발음 기호 중에서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즈와 아오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짜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밑줄 친 부분의 성조 배열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你身体好吗? 너 몸 좋아? 너 건강해? 라는 말인데요. 身体 성조 배열 어떻게 되나요? 身体 일성과 삼성 배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에서도 성조 배열이 같은 것을 골라내 봅시다. 자, 먼저 행복 A에 나와 있는 幸福의 성조 배열은 4성 2성이네요. 안 되겠어요. 그 다음 B번 꽁시. 자, 축하하다 할 때 꽁시는 성조 배열이 1성 3성 맞네요. 그 다음 C번에 있는 词典 성조 배열 어떻게 되나요? 2성 3성 되겠습니다. 그 다음 D번에 나와 있는 연필 铅笔 자, 铅笔 같은 경우에도 역시 1성과 3성 배열이네요. 따라서 밑줄 친 부분 身体 1성 3성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은 B와 D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착별자를 골라내는 문제인데요. 이 착별자라는 것이 어떤 착각을 통해서 잘못 쓴 글자를 이야기하는데 틀리거나 잘못 쓴 글자를 이야기해요. 이런 실수는요, 중국어를 굉장히 오래 배운 사람들도 많이 하고요. 심지어 중국어 선생님들도 많이 하고요. 중국인조차도 얼핏 보면 그냥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려면 최대한 형태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자의 일부분, 부수만을 살짝 교묘하게 바꿔서 잘못 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은 바로 부수입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잖아요. 문자의 형태에서 문자의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한자의 그 모양을 자세히 꼼꼼히 뜯어보면 이 한자가 뭐와 관련됐는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A번 나와 있습니다. 来一瓶矿泉水吧. 한 병의 생수 주세요. 생수, 광천수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광천수, 샘물, 생수라는 것은 샘 솟는 물을 샘물이라고 하죠. 샘물이 어디서 나오죠? 바위 틈에서 퐁퐁퐁 솟아나는 것이 바로 샘물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를 가만히 봤더니만 돌석자, 바위와 관련 있고요.
촨에 나와 있는 이 물 숫자도 보니까 물과 관련이 있어요. 얘는 확실하게 이 한자 모양을 보고 뜻을 유추할 수가 있고 네,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B번을 보면 예예 每天都打太极拳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예 할아버지는요 每天 매일 都打太极拳 매일매일 태극권을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틀린 게 있어요. 이 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지 촨은 이 지자를 써요. 둘이 발음은 비슷한데 쓰임이 다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부수가 달라요. 쌤 그럼 부수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지, 여기 나와 있는 지는 어떤 때 쓰냐면 이제 이 풀이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HSK 시험을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HSK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방송이 나오죠. 欢迎参加 HSK 5级考试 혹은 6级考试 이렇게 HSK 5급, 6급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라는 이런 인사를 하는데 이때 쓰는 급이에요. 그래서 HSK 6级 이렇게 급을 나타내는 한자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 부스를 가만히 보니까 이 모양이 있죠. 얘 원래 모습은 뭐냐면 실사자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실이랑 급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옛날에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스마트폰도 없고 책도 없고 일단 제일 먼저 한 게 실로 옷을 짜서 만들어 입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따라서 그 방직, 뭔가 옷을 만들어서 짜고 만들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 하나였어요. 실의 등급을 나눈다라는 뜻으로 이 지를 원래 썼었습니다. 그래서 실의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게 나중에 현대 중국어로 오면서 등급을 나타내는 말로 확대가 되게 되었죠. 아무튼 그래서 태극권 할 때는 이 급자를 쓰는 게 아니고 극을 쓰는 거죠. 태극권. 그래서 타이지 촨으로 쓰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B번은 틀렸네요. 다음 C번 보겠습니다. 他很高兴地跟我打招呼. 打招呼는 인사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가 매우 기쁘게 나와 인사했습니다 라는 뜻인데 打招呼, 打招呼는 인사하다. 인사하다. 부수를 한번 볼까요? 부수는 여기 손수변이 있고요. 입구자도 있어요. 우리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손 들어서 흔들면서 말로 인사하죠. 打招呼. 인사하다 안에 그 내포된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C번도 맞고요. 다음 D번 보니까 我的帽子忘在出租车上了 라고 되어 있습니다. 我的帽子 하게 되면 나의 모자 忘 잊었습니다. 어디서 잊었냐면 在出租车上了 택시에 두고 내렸다라는 말이겠죠. 出租车는 택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한자가 있죠. 이 조는요. 조직하다 할 때 주예요. 조직. 이렇게 조직 쓰잖아요. 조직하다. 선생님 여기도 실이 있네요. 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직하는 거 뭐예요? 짜는 거죠. 뭘로 짜요? 실로 짜요. 실과 관련된 단어. 이래서 실사자 변이 들어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추조추는 원래 어떻게 써야 맞나요? 원래는 이 주자를 써야 맞습니다. 얘도 가만히 보면 이 앞에 벼화자가 있는데요. 이 벼화자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세금이라는 뜻을 옛날에는 나타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토지를 빌려 쓰고 그에 대한 대가로 세를 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빌리다, 세주다, 세를 내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조처 세를 내고 쓰는 차다라는 의미죠. 빌려 쓰는 차입니다. 따라서 이 주자도 틀렸고요. 그래서 B와 D가 틀렸으니까 정답은 A, C가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어진 문장이 해석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따페이나 고정격식이 있다면 그걸 연결하면 훨씬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카이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 카이를 한번 넣어보죠. 카이 부모다. 자, 카이가 무슨 뜻인가요? 열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여는 것 혹은 여는 사람. 뭐뭐 너는 뭐뭐한 것, 뭐뭐한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모를 무엇 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부모를 여는 사람은 벌써부터 이상하죠. 일단 1번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2번에 나와 있는 땅을 한번 넣어보죠. 땅은 무엇을 하다, 무엇을 맡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맡은 사람, 즉 부모는 인가이는 마땅히 무엇 해야 한다. 무엇 해야 한다? 照顾孩子 돌봐야 합니다. 아이들을. 근데 어떻게? 好好 아주 잘 돌봐야 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 넣었을 때는 땅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도 말 되는지 한번 볼게요. 我姐姐特别喜欢咖啡. 나의 언니는 매우 커피를 좋아합니다. 她拿咖啡. 나를 보니까 조금 쎄한데. 자, 나咖啡当水喝. 아, 고정격식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나 A 땅 B 하게 되면 A를 B로 삼다라는 고정격식이 있었습니다. 자, 같은 표현으로 바 A 땅 B 쓸 수 있고요. 얘는 고정격식이기 때문에 다른 거 넣어볼 필요도 없이 2번이 답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T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면 대신하다. 쌍은 무엇처럼. T에는 더하다 라는 뜻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와 B에 들어가게 될 후보 단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A에는요. 통고 그리고 经过가 있네요. 다음 B에는요. 뭐가 있어요? 以后 다음 后来 그 다음에 然后가 있습니다. 통과하고 经过도 보면 통과하다, 경과하다 한국어로도 의미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그 의미 차이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以后, 后来, 然后 같은 경우도 이후에, 나중에 라는 의미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 문제는 유의어를 변별해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요 유의어의 쓰임의 차이점을 평소에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A 자리를 보니까 A 뒤에는 이자 차오시 하고 슈퍼마켓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어요. 명사가 나왔으니까 여기 앞에는 동사가 들어갈 자리겠다. 여기까지 파악을 해 두시고요. 통과, 징과가 동사로 쓰일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살펴보면 통과라는 것은 어떤 시험에 통과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떤 시험에 통과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통해서 지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점을 통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지점을 통과하는 것은 그 지점을 가로질러서 가는 그 행위 자체에 살짝 초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찡거 같은 경우에는 동사로 쓰였을 때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사건을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니까 A 뒤에 이자 차오시 명사이자 장소이기까지 한 요 이자 차오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 A에서는 찡궈를 골라줘야 되겠다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B 보면 以后, 后来, 然后 쓰임의 차이를 먼저 알아두면 좋겠죠. 以后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도 쓸 수 있고요. 미래에도 쓸 수 있습니다. 시점에 상관없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에도 미래에도 쓸 수 있고요. 后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거 시점이 있은 후, 그 나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然后는 뭐냐? 然后는 동작의 선호 순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先什么什么 然后什么什么 먼저 뭐 하고 나중에 뭐 한다 이런 동작 앞뒤 선후 관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现在决定不了 첫 번째 문장 해석을 안 한 것 같아요. 路上经过一家超市 길에서 슈퍼마켓을 지나 就进去买了些菜 바로 들어가서 요리를 샀다. 다음 두 번째 문장 现在决定不了 자, 决定은 결정하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不了가 붙어서 불가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现在决定不了 지금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문장을 보니까 找机会 기회를 찾아서 再谈谈吧 다시 이야기합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문장의 시점은 어디인 것 같아요? 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B 자리에는 以后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A에 经过 들어간 거 2번, 5번 그 중에서도 以后를 선택하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这张照片을 표현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这张照片真特别 A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 굉장히 특별하다. 어떻게 사진이 나와 있는지 뒤에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6人 자, 6명의 사람이 张开 자, 张은 벌리다 라는 뜻이죠. 뻗고 있습니다. 무엇을 뻗고 있느냐? 双臂 双, 두 개, 臂, 팔을 뻗고 있어요. 做星星的样子 그래서 별의 모양을 만들고 있다. 자, 6명이 두 팔을 뻗어서 별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말하네요. 一会儿就要比赛了我很紧张 자, 이따가 就要比赛了 곧 자, 就要什么什么了 하게 되면 곧 무엇 무엇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따가 경기가 있는데 我很紧张 나 몹시 긴장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B가 你可以的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뭐라 말을 했네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1번 보시면 나라. 자, 나라. 어디가 그래요? 이거는 살짝 칭찬을 들었을 때 좀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다음 2번에 加油. 加油는 힘내라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죠. 다음에 3번 欢迎. 환영해요 라는 뜻이고요. 4번 祝贺你. 자, 축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5번 真抱歉는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할 말로 알맞은 것은 바로 힘내, 加油가 되겠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SNS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보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잘 해석하기만 한다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선택지를 먼저 보고 이제 본문으로 올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본문을 다 읽어봤자 또 선택지 또 읽으면 까먹으니까. 자, 가봅시다. 1번 질문 보니까 运动鞋多少号 자, 多少号라는 건 몇 호냐? 그 신발 사이즈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문에 가봤더니만 여기 39호 245mm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1번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2번 运动鞋是谁的? 운동화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누구의 것인 것 같아요? 샤오리의 것입니다. 왜냐면 卖我的运动鞋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卖我的
샤오리에 운동화를 팝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번 내용 여기 있습니다. 다음 3번 运动鞋卖多少钱? 자, 卖는 팔다라는 뜻이죠. 얼마에 팔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얼마에 판다고 나와 있느냐 보니까 여기 卖 나와 있죠. 300, 300위안에 팔고 있다. 여기가 3번 내용이고요. 다음 4번 보니까 多少钱买的运动鞋? 운동화 살 때 얼마를 줬느냐? 여기서는 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이는 사다라는 뜻이죠. 얼마에 샀느냐라는 내용이 나와 있나요? 여기 나와 있네요. 마이. 얼마에 샀대요? 600위안. 600위안에 샀다. 해당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답은 5번이 될 것이고요. 5번 선택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在哪儿? 어디에서 能取到 얻을 수 있습니까? 运动鞋. 이 운동화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장소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었네요.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在博物馆里请注意 라고 해서 박물관에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1번 보니까 请勿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우라는 단어는 하지 마세요, 别 혹은 不要의 서면화적인 표현입니다. 박물관에서 조용히 하십시오. 뭐 이런 금지를 할 때는 이제 不要, 别 이런 거보다 좀 더 정식적으로 서면화적인 표현 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면 请勿拍照 사진을 찍지 마세요. 두 번째 2请勿大声说话 하지 마십시오. 大声 큰 소리로 说话 말을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请勿 하지 마세요. 在场内乱跑 그러니까 실내에서 이 박물관 안에서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지 마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금지사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게 这样 이렇게 삐리리 하면 才不会影响到别人 비로소 不会影响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别人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 愉快的旅行 즐겁게 여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즐겁게 여행을 하면 좀 아닌 것 같죠? 다음 2번 安静的跑步 조용히 跑步 달리기를 하라고요? 맘대로 뛰지 말라고 3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3번 干净的使用 깨끗하게 사용하십시오. 자, 깨끗하게 박물관을 사용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앞서 말했던 请注意 하고 나온 그 세 가지 사항에는 청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4번 大声的回答 자, 큰 소리로 回答 대답하십시오 되어 있는데요. 큰 소리로 대답한다면 이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큰 소리로 대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알맞은 것은 礼貌的参观 예의 있게 관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의 있게 관람하면 才不会影响到别人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고요. 이参관이란 단어 우리 한국말로도 참관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참관이 들어가는 단어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참관하게 되면 중국에서는 어떤 곳을 견학하거나 혹은 둘러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참관 어딘가를 관람하다, 견학하다 라는 뜻으로 쓴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饺子来了 교자 만두가 왔어. 我最爱吃了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지. 엄청 신났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띠리리 快去吃筷子 라고 했습니다. 快去 빨리 가서 取 갖고 와. 뭘 갖고 와? 筷子 젓가락을 얼른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앞전에 뭐라고 말했으면 좋을까요? 자, 1번 一起包饺子吧 包는
무언가를 싸다 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같이 만두를 빚자라는 뜻이에요. 보니까 그림에서 만두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빚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2번에 桌子上没有碗. 자, 탁자 위에는碗,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그릇이 아니면 뭐죠? 자, 3번 你去买些饺子. 너 가서 만두를 사와라. 만두가 여기 있는데 만두를 사오라고 시킬 이유는 없겠죠. 다음 4번 别用手拿饺子. 别 무엇 하지 마세요. 用手 손을 사용해서 나 들다 잡다 饺子 만두를 잡지 마세요. 즉 손으로 만두를 잡지 말아라. 빨리 가서 젓가락을 가져오렴. 이 말이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겠네요. 다음 5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보니까 你手里有筷子 라고 되어 있습니다. 你手里 너의 손 안에 有筷子 젓가락이 있다. 젓가락 있나요? 빈손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알지영.